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정했냐, 불공정했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왜 정편을 보다 보면은 저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요. 홀대 맞다. 자기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뇌를 당합니다.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성과를 널리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구력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얘네들 불공정했겠네.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 이슈를 언론들의 선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잠깐은 현혹되더라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졌다. 더 이상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봐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 같아. 저거 보고 있는 노인들은 지금 홀대 받았다고 느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깨어있어. 네. TK라든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더 세게 나오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지식경제 사회를 넘었고 창조 사회를 넘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기자와 경호원이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없어. 야, 중국 경호원하고 한국 기자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적으로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랄했구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지랄했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와서 맞았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놈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쟤네들 또 저러다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언론이 포털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포털도 외면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SNS를 신뢰하는 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포털에서. 예, 그때 그 사건에서도 페북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실제 민간인의 경우에 딱 한 8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 버려요. 예, 그게 해외 교민들이 이제 SNS가 너무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나 방송을 직접 번역해서 바로 올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송까지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김현희를 간첩 만들던 시대랑은 완전히 변한 달라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습니다. 변화가 된 거여서 실제도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로컬 저널리즘이 생성되고 있다. 그걸 신뢰한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포털마저도 지금 불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거에서 바람직한 거다. 예.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민 교수가 기자들도 사절단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그렇죠. 예. 물론 등록은 되는 상태겠지만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는 상태겠지만 그거를 통으로 싸잡아서 대한민국의 사절단에게 폭력을 가해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말이 안 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확한 분석도 없이 통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만 했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요.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53.9대 24.9예요. 이 정도 되면은 물론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뉴스를 보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아서 쟤네들 지들 뭐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씨부리게 돼. 보기는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언론의 불신이 이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생각 못했던 거지만 조중동이라고 하는 게 JTBC네 뭐네 해가지고 박근혜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나중에 동조했잖아. 시대적 흐름에 자기들이 거기서 합심을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골수 지지자들은 조중동이 지금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죠. 배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조중동 자체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예전에는 조중동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박근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배신자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왜 변희재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속 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수에 정말 완고했던 사람들도 쟤네들 박근혜 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푸른나무님 말이 맞는 게요. 우리 밤에 다니다가 식당 들어가 보세요. 예전에는 다 TV조선 틀어놨거든요. 요즘은 TV조선 하나도 안 틀어놔요. 다 YTN이나 연합뉴스 틀어놔요. 맞아, 진짜. 다 바뀌어버려서 그 지지자들도 이미 TV조선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성향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도가 불공정했냐 아니냐 물었어요. 진보층에서는 불공정했다가 74.4, 공정했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비판적 지지가 몸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봐도 불공정한 거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정 정도 이런 목소리가 온라인에 가끔씩 나오죠. 다음에 보수층이 67.9가 불공정했다고 하고 있고 22.7이 공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67.9대 22.7이고 중도층이 67.1대 21.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이건 중도층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논란이라는 게 저는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가 아니라 언론이 얼만큼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할 수 있느냐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정포연에서 토론 프로마다 홀대 이야기를 했지만 안 먹히고 더군다나 보수층과 중도층이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숫자가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67.9, 67.1 그리고 공정했다고 말한 사람이 22.7, 22.0이란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건요. 어르신들이라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짝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생각했던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도 불공정했다고 느낀다.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이랄까요? 국민들의 성향이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지지율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조바심 많이 버려도 될 것 같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로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그 홍준표나 김성태가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가끔씩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요. 헛발질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KBS 이사를 해임하는 문제를 갖고 방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어요. 근데 김성태가 한 짓을 보면 진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연합뉴스의 방통위 항의 방문 종합기사가 오전 11시 52분 송고됐는데 오후 1시 36분 갑자기 삭제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재송고됐다. 관련 기사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느닷없이 사라졌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외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갖고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들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요. 연합뉴스가 정부의 컨트롤을 받아서 자기 방통위 관련한 기사를 안 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그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결정하고 나서 당장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엠바고 요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도 유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연합뉴스에서 실수로 내보내고 실수 그리고 없앤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김성태 이 양반이 오해든 아니면 고의적 오해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국민들한테 막 이른다는 개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언론 통제하고 있다. 막 떠들었는데 팩트는 그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 언론도 안 받아줘 그러고. 그러면 사과해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가짜 뉴스라도요. 한번 누구 입에서 나가가지고 온라인 타고 막 그 이야기가 카톡으로 엄청 돌았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면 그게 그냥 확정된 사실로 돼요.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도 정권 초반에 연합뉴스 같은 보도 통제를 하더라.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가 멍청해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게 있고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네.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과를 해도요. 박사모 집회 이 피켓이 나와요. 연합과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장악 이렇게 해서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박사모 집회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 국회 앞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갖고 탄핵하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적폐 의원들이 말을 실수하는 것 같지만 바로 다음날 주말 집회에 피켓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한테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한다고 전 봐서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책임감이에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과를 해도 이 문구가 집회에 나오는데 사과를 안 하면 이게 진짜 몇 개월 후에는요. 사실이 돼버리고 그들이 주장한 걸 우리가 반박을 못해요. 했나? 헷갈리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이 짙어져 버리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리, 당대표라는 자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 김성태는 또 하나의 막말에 가까운 걸 했는데 이대 목동의 그 신생아들 죽은 사건 있죠. 예. 그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로 의료보건 정책이 망가져서 그런 사건이 났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의료보건 정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대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2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한 건은 이런 거였어요. 이대병원의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이 나와서 여기가 지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곳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신생아가 응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은가를 안 치워서 살이 이게 짓물르죠. 짓물렀죠. 근데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연고를 그냥 발라버리고 닫아버렸대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제보된 게 지금 두 번째 제보가 이제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이제 아프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울고 연애를 못 하겠다고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이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아이 한번 안아보세요. 아는 순간 아이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병입니까 해서 종합검사를 다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정상아이입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보들이 직접 많은 이유. 그다음에 바퀴벌레가 신생아실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잡았다는 증언. 지금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팩트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얘들 수액에 파리 들어가 있는 사건. 날파리. 뭐 이런 게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이건 여론몰이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이대병원 아닙니다. 이대 목동병원. 그곳의 신생아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시간 넘게 며칠 전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건 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이 운영 시스템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과거 정부에서 MB나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하고 단 1%도 관계가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예. 이거 지금 김성태 이 아이가 또 다시 이제 제가 이 아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얘도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성태 오래 못 그러니까 갑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 합리적이어야 돼요. 연결시키는 고리는 뭐냐면 이대 목동병원이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 상을 받았대요. 그것과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 대통령상을 받는 게 대통령이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인기 영합적인 의료 정책이 아이들을 죽였다까지 연결시키는 건 왜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스타가 죽으면 그걸로 막 클릭수 높여가지고 상업적으로 싸먹는 건 똑같은 짓이에요.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어떤 당의 문재인 정부 비난에 이용해 먹나요? 이건 정말 나쁜 소리 같고요. 일단 알겠고요. 김성태는 노조 출신입니다. 한국노조 출신. 어용노조 출신입니다. 네, 저런 아이들은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언론이 포털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포털도 외면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SNS를 신뢰하는 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포털에서. 네, 그때 그 사건에서도 페북에서는 그게 아니야. 실제 민간인의 경우에 딱 한 8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버려요. 예. 그게 해외 교민들이 이제 SNS가 너무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나 방송을 직접 번역해서 바로 올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송까지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김현희를 간첩 만들던 시대랑은 완전히 변한 달라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화가 된 거여서 실제도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로컬 저널리즘이 생성되고 있다. 그걸 신뢰한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포털마저도 지금 불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거에서 바람직한 거다. 예.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민 교수가 기자들도 사절단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그렇죠. 예. 물론 등록은 되는 상태이겠지만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는 노인들은 지금 홀대 받았다고 느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깨어 있어. 네. TK라든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더 세게 나오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지식경제 사회를 넘었고 창조 사회를 넘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기자와 경호원이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없어. 야, 중국 경호원하고 한국 기자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적으로 판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랄했구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지랄했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와서 맞았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놈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 또 저러다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래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정했냐, 불공정했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데 왜 정편을 보다 보면은 저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요. 홀대 맞다. 자기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뇌를 당합니다.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성과를 늘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구력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 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얘네들 불공정했겠네.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 이슈를 언론들의 선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잠깐은 현혹되더라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졌다. 더 이상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봐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종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애 같아. 저거 보고